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일단 어제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긴축 기조 유지와 그리고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2%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나스닥과 S&P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일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역시나 셧다운 우려의 영향으로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처럼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1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이제 2018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조용하게 연말을 마무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셧다운 위기까지 계속 불거지고 있고요. 또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임 소식에 또 증시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일 월요일은 이제 조기 폐장을 하고 또 내일부터는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장이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황들 전달을 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요일장 신세계는 어떤 마스터님과 함께 할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은요, 유튜브에 먼저 인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세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일 마스터 혜영입니다. 오늘 시작 전부터 머리 왜 올리고 왔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금요일만큼 크리스마스만큼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고 싶었다는 점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짧게 강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나스닥 할 때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짧게나마 좀 준비를 해봤고, 제가 보는 시각이라든가 10년 전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을 때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 역전 현상 이후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짧게나마 자세히 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동안 신세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혜영 마스터님 준비하신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열해주신 주제만 해도 1시간 안에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또 중요한 내용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금요일장 신세계에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 살펴드리고요. 계속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전일장 현선물 쪽에서 3대 지수에 대한 하락세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일단 저희 신세계 시작 전후로 해서 보합권 쪽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0.03%로 2488.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나스닥도 역시나 보합권에서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6,322.50포인트 선으로 0.01%의 소폭의 상승세로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달러 인덱스가 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유로FX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하지만 오늘은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한 채 1.15달러 선을 다시 내줍니다. 1.14970달러 선으로 0.30%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역시나 유로FX와 마찬가지로 전일장 상승세가 아주 또렷했습니다. 전일에 1% 넘는 강한 탄력으로 1,263.4달러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제의 고점은 1,270달러까지 기록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소폭의 보합권 흐름인데요. 1,264.3달러 선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5일 전일장도 빠졌습니다. 2% 넘는 하락으로 46.22달러에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38% 빠진 45.5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장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 개장 이제 한 2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각인데, 좀 보합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가 정말 오랜만에 탄력을 보여주면서 1,270달러까지 터치를 했지만 지키지는 못하고 내려왔습니다만, 현재 여전히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소식 먼저 점검하고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정리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오프닝 인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에 이어서 미국 정부의 이 셧다운에 대한 위기, 이 부분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도 보면은요, 민주당이 반대를 한다면 이제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서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레이건 대통령도 8년 동안 추진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지만 그동안 실패했던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 어떻게든 꼭 해낼 것이다 라고 one way or the other, 그러니까 어떻게든 반드시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하원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반영한 임시 지출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이 민주당은 이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통과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일전에 있었던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빠졌다면서 이렇게 긴급하게 거부를 하면서 다시 만들어진 예산인데요. 임시 지출안이 찬성 217표 그리고 반대 185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셧다운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이 긴급 지출 법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명을 거부하면서 다시 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21일 자정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될 경우 22일 이제 0시죠. 이제 0시를 기해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면 15개 부처 중에 9개가 지금 문을 닫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셧다운에 들어가는 주말 이후 월요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기 폐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가뜩이나 거래량이 적은데 더 적어질 것으로 지금 제한적인 영향 보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에 연말에 주가 하락으로 취약해진 투자 심리가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1월부터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 지금 들어서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고요. 하지만 그동안의 금융시장은 셧다운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시리아 철군에 대해서 오래된 자신의 공약이라면서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경찰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군 결정을 강행을 했는데요. 밖으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균형을 뒤흔드는 한편 또 안으로는 여당인 이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제기되는 이런 후폭풍이 직면을 하게 되면서 이 비판론에 정면 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56%가 금리를 인상 중이고 이런 현상은 증시의 짐이 될 수 있다라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일본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이 여전히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준만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신흥국의 금리 정책을 무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 지나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증시 급락이 이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결정 때문이다라고 직접적인 결부를 시키는 것은 완전히 지나친 것이다라고 인터뷰에서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CNBC 매드머니 진행자죠. 예, 짐 크레이머는 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서 만약에 뛰게 된다면 연준 의장,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건데요. 최악의 악몽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내년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걱정하게 생겼다라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비앙코 리서치의 이 회장 발언입니다. 연준이 예고한 것처럼 내년 2차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 섞인 경고를 내놨습니다. 너무 많은 횟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면서 이에 대한 전망 내놨습니다. 헤지펀드계의 거물이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래퍼가 미국 연준이 이제 증시를 구원해주는 것이 사실상 끝났다라면서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비축해 놓을 것을 추천했습니다. CNBC 인터뷰와의 이런 내용의 보도인데요. 연준풋에 대해서 끝났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풋은 연준이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구원 투수로 나선다는 것을 뜻한데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상 종료됐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비축을 추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한 해 마무리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네, CNBC를 통해서 저가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지금은 매도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로이터홀트 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 발언인데요. 최근 미국의 증시 매도세가 지속될 것이고 또 증시가 회복되기 전에는 더 큰 조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이 경기 침체에 따른 공포가 커지는 동시에 경기 과열 문제도 함께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당시 공개했던 것보다 많은 양의 원유 수출을 줄이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오펙의 감산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과잉 공급과 또 재고의 증가 이 부분이 이제 오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 오펙의 감산량이 하루 120만 배럴이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과연 각국들이 얼마만큼의 배당량을 가질 것인지 얼마만큼 각 국별로 감산을 할 것인지 부분이 큰 숙제로 남아있다라는 외신 쪽 분석입니다. 네, 지난 10월 산유량 대비 하루 평균 32만 2천 배럴을 줄이기로 했다고 사우디가 결정을 했다는 소식,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면서 잠시 후 S&P 이슈 때 또 다른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FOMC라는 재료가 소멸된 이후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시장 흐름이고요. 여기에 경기 둔화에 대한 전망까지 좀 맞물려서 시장의 하락세를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왕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연준의 긴축 기조와 그리고 셧다운 공포에 하락세를 보였던 전일장의 흐름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상승은 하지는 못하고 일단 보합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2월물이고요. 국제유가의 하락과 그리고 원유 재고 감소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었던 전일장 흐름이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슈가 좀 잘못 잡힌 것 같은데 원유 재고 감소에 의해서 조금의 반등을 이어오고 있지만 전일장과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격대에 대해서 현재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인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드렸고 현재 부근에서는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 어떠한 전략이 유효한지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준비되셨을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입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업앤다운 중에 업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이제 개장 한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상승으로 두 지수가 모두 전환이 된 상황인데 매수 쪽으로 좀 우위, 좀 전략이 유효할까요? 사실 네. 이제 시청자분한테 언급드리지만 제가 이제 시황 방송을 할 때 언급드렸던 게 이제 전일까지 매도했어요. 한 1, 2주간 계속적으로 매도만 지향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오늘부터 바뀌어요. 오늘부터. 오늘이 첫 스타트에 대한 매수에 대한 첫 스타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우려스러운 게 그거겠죠, 여러분들. 채권 역전 현상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점 자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즉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릴 거예요. 사실 5일 관련해 갖고는 내용이 굉장히 짧다는 부분 좀 이 부분 언급드리겠고 추가로 좀 이따가 달러 인덱스 얘기 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좀 설명하기 전에 오늘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부터 좀 설명드리고 이 나스닥을 설명하는 게 좀 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때 질문이 왔었어요. 6004번입니다. 네, 핸드폰 번호 뒷번호 6004번님께서 장문에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지금 하락세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채권 스프레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조가 펼쳐지는지에 대한 반응을 좀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재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바로 시작이 될까요? 네. 네. 바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채권, 그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현재 시장 흐름을 좀 점검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네, 돌려보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마스터님, 네, 됐네요. 네. 자,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시작할 텐데, 자, 나스닥에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새 들어서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채권왕 관련해가지고, 보통 이제 장기물 자체가 금리가 높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에 대한 금리에 대한 역전 현상 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침체에 대한 조짐이 보인다. 이거에 대한 반응을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선물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외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가 궁금할 거예요. 시기가. 정확한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 과거에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위성을 가지고 근거를 좀 펼치고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세요. 실제로도. 근데 제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언급을 해요. 아직은 아니다. 자,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 금리차,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지금 미 증시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10년간 올라왔던 지수에 대비해갖고는 큰 폭에 대한 하락이 아닙니다. 단순 유동성 확대장만 이어지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채권왕 건드라기, 스프레드 역전, 경기 악화에 대한 신호다. 스타트 지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무너지는 시기 자체는 아직은 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 확대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앞으로도 제기가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왜냐? 2008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질 때도 그래 왔기 때문에요. 그 과거의 역사 자체가 또 되풀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 자세하게 볼 거는 2008년에 어떤 시기에 어떤 채권 스프레드의 역전 현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시기 자체에서 과연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경기가 악화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왜냐면은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증거금 만약에 예시로 들어서 이제 10,000불 넣어놓고 매매를 나스닥을 한 계약 하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상황으로는 절대 이거는 매도로 쳐갖고 수익을 못 내요. 로스컷만 나갈 뿐이지. 그럼 그 시기 자체를 잘 맞춰야겠죠. 상황 자체가. 자, 일단은 채권 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건 지난 30년 동안 역사가 그래왔다는 거를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역사가 그래왔다. 근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냐, 같다는 거겠죠.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신 뉴스에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슬슬 풍기는데 역전 현상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 그래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또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미 증시 자체가 과거랑은 남달라요. 지난 10년 동안 오른 퍼센테이지가 5배 수치 이상으로 올랐어요. 좀 이따 차트를 같이 한번 볼 건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채권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한번 밟히고 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 부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럼 미국 부채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 긴축 통화인 달러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2008년에는 이제 MBS 채권 자체가 미국 내에 있던 부동산 채권 자체가 문제됐다면은 이건 전 세계 긴축 통화인 달러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터졌던 사건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저는 조짐을 보고 있어요. 미 북국 부채 자체가 너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달러를 찍어내는 통화량 자체도 현재로서는 너무 기하학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수준에 조금 이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통화는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이걸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아니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언급은 할 거예요. 근데 그 시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일단은 내년 2분기는 지나야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거는 뭐 경제가 악화될 조짐이었다, 여태까지 역사가 그랬다, 이걸 단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금의 유동 흐름 자체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조짐을 보인다,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중요한 내용 자체는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 자체가 언제부터 발생을 하는지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지점 자체는요. 네. 자, 일단은 지금 현 상황 자체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 상황 자체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지금 채권 스프레드에 대한 정확한 역전 현상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의 되기 직전이에요. 이제 언급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미 증시가 무너지는 시기는 여기에요. 자,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미 증시가 무너진 시점은. 그럼 이때까지 유동성으로 상승 랠리를 지속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2008년, 7년, 8년 때 채권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유동성 확대장은 이어지되 하락장은 안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좀 이따 이제 미국 나스닥 증시를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채권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직전이에요. 근데 과거에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국 증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처하는 게 좀 더 순서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이든 S&P든 다우지수든 유동성이 말도 안 되게 높아요. 2017년, 16년하고는 차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레버리지로 따지면은 거의 3배가 확대됐어요. 거의 3배 정도. 3배 정도가 확대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이제 장기 포지션 관련해 갖고는 기본적으로 들고 갈 게 이제 오일, 골드에서 100틱이라고 따지면은 나스닥은 500틱이 넘어버려요. 상황 자체가. 유동성 자체가.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 게. 최근 오일 관련해서도 굉장히 유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나스닥 지수와 관련해 갖고 채권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이제 노트북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채권에 대한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때는 아직 하락에 대한 신호를, 스타트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 이겁니다. 이걸 좀 명심하시길 바래요, 지금 차트에서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노트북으로 옮겨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구체적인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지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네. 자, 여러분들 이제 2008년 차트를 조금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기약하시는 그 상황 자체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내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차트를 보면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앵커님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10년과 2년 채권 스프레드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장기물인 10년물의 이 금리와 그리고 단기물이 2년의 이 금리 차가 조금 더 줄어드는 그 현상에 대해서 스프레드가 좀 플랫해진다라는 그 부분을 보고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감을 또 낳고 있다 또는 화량장이다 뭐 이렇게 하는 좀 지표로서 사용을 했었던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이제 이 상황을 봤으니 나스닥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연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여러분들 채권 스프레드가 지금 어떻게 현상이 펼쳐지는지 자세히 보이는 건데 이제 과거에 있던 현상 자체를 조금 면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채권에 대한 역전 현상 자체가 처음 발생했던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2008년부터 이제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2006년부터 발생했어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여기서 판단하는 건 뭐냐면 채권에 대한 역전 현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구간을 위아래로 흔들어야 돼요, 몇 차례.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때 그때부터 미 증시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2008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다가 첫 번째 이제 하락 랠리가 이어지는 지점은 정확하게 2007년 11월이에요. 11월. 그럼 시기 상황 잘 봐야겠죠. 여러분들 역사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자, 2007년 11월입니다. 2007년 11월. 자, 11월 차트 보면은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올라왔을 때부터 미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맞아요. 아직은 지금 현 상황이 아직 0에도 도달이 안 된 상황입니다. 여권 자체가. 역전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설레발 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설레발을 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언제가 진행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럼 그 근거를 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그래요. 채권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증시 악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11월부터 이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진행 자체가 언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완전하게 이제 다시 한번 0으로 돌아서고 나서 그때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 반복의 형태 자체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순서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0에도 도달 안 됐다는 순서 자체가 놓여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장세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단순 유동성 랠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엄청 크다는 점이에요. 이게 제일 근거가 제일 커요. 가능성이 제일 열리고. 자,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이제 미 증시가 무너지고 나서 1년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요. 정확하게 1년 동안. 유동성을 펼치다가 하락 랠리를 이어가다가 1년 동안 하락 랠리를 이어가요. 근데 지금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10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판단할 수 있는 건 딱 그거예요. 하락 랠리의 시작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단순 유동성 확대장이에요. 자, 지금 내려온 양이요. 불과 6개월 만에 내려온 양이 많은 포인트를 내려왔지만 10년 동안 상승 랠리를 이끈 거에 대비해 갖고는 아직은 멀었어요. 그러면 유동성 확대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가 된다는 점이에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근데 나스닥 지수든 S&P 지수든 요새 굉장히 힘든 점은 뭐냐면은 2017년과 달리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됐기 때문에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가 몇 배나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그럼 계약수를 오히려 줄이는 현상 자체를 펼칠 수 있겠죠. 계약수를 줄인다거나 어떤 레버리지를 좀 보완할 만한 수단을 찾아야겠죠.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오늘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전일 이제 지지에 대한 가능성이 일단은 열린다는 점에서 좀 매수에 대한 기회는 포착할 수 있겠다. 이거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2분 정도 이제 미국 개장이 남았는데 네. 미국 개장 이후에 추가적으로 오늘 분봉하고 일봉에 대해서 대비를 해갖고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이제 미국 개장해갖고 좀
앵커님 설명 듣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스프레드에 대한 역전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지표로 일단 뭐 하락에 대한 예비 지표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좀 분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개장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장 먼저 만나보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 바로 직전인데요. S&P와 나스닥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요 2477.50포인트로 빠르게 하락 전환되면서 0.40%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빠르게 하락 전환된 이후에 낙폭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6,286.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0.56%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실게요. 유로FX는 지금 간신히 또 1.15달러대 회복이 되면서 1.15020달러입니다. 그리고 골드까지만 볼게요. 골드 역시나 상승세를 유지가 되면서 1263.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호가창을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이 되는데요. 자, 일단 지금 다우와 S&P 500, 나스닥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자, 다우는요 0.04%의 상승과 그리고 S&P 500은 0.31%의 상승세, 그리고 나스닥은 0.66%의 상승인데요. 지금 뭐 상승으로 출발이 됐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는 못합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8포인트의 상승 여력이고 S&P 500도 역시나 8포인트 정도의 상승세, 그리고 나스닥 홀로 42포인트 정도의 상승인데요. 하지만 지금 막 개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선물 시장 쪽에서는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73포인트 선으로 0.60%까지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6,287.25포인트로 0.60%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본장의 모습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물 쪽에서는 소폭의 상승 출발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선물시장 쪽에서는 낙폭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셧다운에 대한 기한이 이제 오늘로 좀 담겨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한 우려감 낳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FOMC가 지났고 이제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재료에 시장은 주목을 하면서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터님 지금 어브에 대해서 첫 번째 지수에 대한 의견 주시고 좀 전략을 채권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지금 현선물 쪽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일봉 차트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강조했던 일단 강한 추세선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톡스타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 내릴 때까지는 매도를 고수한다고 계속적으로 언급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왔습니다. 전일 저가 자리가. 자, 전일 저가 자리 한번 체크를 할게요. 자, 6180.00입니다. 네, 6180.00.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자, 지난번 이제 추세선에 대한 부딪히는 자리값에 대한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어떤 현상 자체가 펼쳐지는지 알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야지 지금 저항에서 어떤 단계를 구사해야지 보수적인 단계를 좀 접근할 수 있고 리스크를 좀 더 방어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이어지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 차트 보시면은 전일 고가 대비 저가 상황 자체가요, 틱수가 정확하게 이제 약 1400틱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나스닥 진짜 유동성 크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장기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이 저항대로 잡고 가게 된다면은 손절 자체가 500틱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게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지금부터 전일 저가까지 위치값이요,
차트상으로 60분봉으로 이거밖에 안 되지만 500틱입니다.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내가 한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다 이 상황 자체를 펼친다면은 전에 저항대를 맞았을 때 이 날짜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0월 29일 차트를 같이 볼 거예요. 네. 왜냐 추세에 대한 저항을 받았을 때니까 6,600 라인을 부딪히고 나서 올라갔을 때 어떤 현상 자체가 펼쳐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0월 29일 차트를 볼게요. 자, 정확히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목균형표를 왜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속적으로 이제 스팬에 대한 저항을 맞으면서 여기가 이제 강한 추세에 대한 저항을 부딪힐 때죠. 그리고 나서 스팬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고 나서 상승에 대한 엄청난 조정이 열리기 시작해요. 상황 자체가. 어떤 기준에 부딪히기 전까지 상황 자체가.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수적 관점으로 수익 매매를 위주로 가실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뭐냐면은 이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이루어지고 나서 보실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혹은 기준선 위치값에서 데일리 관점 매수를 보든가 상황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단가 앞으로 데일리로 접근하겠다 아니면 스윙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면 그럼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관점 자체는 뭐냐면은 강한 저항대를 이끌고 장기물을 보겠다면은 매수 볼만한 여건은 돼요. 지금 상황이. 근데 제가 이제 여기가 500틱 구간이다 보니까 증거금이라든가 이런 단계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팬 위치값이 넘어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6,402 라인이 넘어갈 때부터 매수적 관점을 보수적이 아니라 데일리 관점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판단하는 겁니다. 스팬 위치값 이탈 시 6,402 라인. 그러면은 보고 있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 접근하는지 다른 거예요. 내가 장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싶다 이러면은 전일 저가를 손절 커서 두고 매수 들고 가는 게 맞는 거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데일리 또는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겠다 이 방식을 끌고 가겠다면은 이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이루어지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탈 관점이 오면 데일리 매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순서겠죠. 그러면은 이 단가내는요, 여러분들, 이 스팬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단가내는요, 데일리로 손절을 정하거나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근거가 안 세워져요. 그럼 장기 관점은 잡힐 수 있다는 소리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장기 관점 자체는 잡힐 수 있다. 그 근거는 아까 보신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왜냐? 그런 현상 자체가 2007년도에 안 떨어졌으니까. 자, 지금 보시면 일봉상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데 어떤 단가 내에는 부딪히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심화되는 상태예요. 왜냐? 역사가 그래 왔으니까. 그 단가를 잘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손절에 대한 기준하고 입절에 대한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래요. 장기 포지션을 쥐고 가는데 한 손절을 500틱 들고 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소리 듣냐면은 제가 이제 제정신이 나갔구나. 손절 어떻게 500틱이나 듭니까? 그게 아니라 장세가 500틱을 들 만한 장세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상황 자체가 하루 진폭약인 1000틱이 그냥 넘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보되 데일리 관점이라든가 좀 보수적 관점을 보실 분들은 자 6,402 라인 스팬에 대한 위치값이 돌파되고 나서 매수적 관점을 보셔도 되고 만약에 장기 관점을 좀 보실 분들은 위치값에서 전일 저가 자리를 잡고 가시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장 소식과 함께 지금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실 말씀이 많아서 좀 아쉬워요. 이어서 외신 소식은 좀 개장 소식과 함께 앞서서 첫 번째 이슈였던 지수에 대해서도 함께 좀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개장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BC 방금 나온 기사인데요. 기술주의 이제 상승으로 인해서 14개월 동안에 이런 14개월 내에 거의 최저치를
경신했던 이런 하락 속에서 반등 출발했다. 즉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이 출발 소식입니다. 네, 지난 매도세에서 회복하면서 증시가 전반적인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나와 있고요. 다우와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 1931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12월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달만 해도 10% 넘는 하락이 있었고요. 또 이번 주에는 5% 넘는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약세장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월가의 이제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30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목요일 기준이고요. 2월 달 이후 최고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CNBC 기사를 보면 다우, 나스닥, 그리고 S&P가 과연, 이제 지금까지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목요일 지금 또 다우와 나스닥이 2017년 10월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하면서요. 또 이제 우려를 나타냈고 S&P 500도 2017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한편 이제 경제 지표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11월 내구재 수주가 0.8% 증가하면서 이제 월가 예상 하회했다는 부분, 3분기 GDP 성장률 3.4% 이제 나타내면서 월가 예상치였던 3.5% 예상치는 하회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편 이제 연말을 앞두고 이제 증시 부분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시황을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CNBC 기사에는 세 가지로 미국의 하원, 장벽 건설 예산안이 가결이 됐는데 과연 셧다운이 시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셧다운 위기 부분이고요. 그다음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향후 행보, 그리고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 이 부분 이슈고요. 또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임을 하면서 내년 2월에 사임을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뜻이 맞는 국방장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트럼프의 조금 변덕스러움과 또 여러 가지 과격한 행동들을 좀 조절해주는 무게중심 역할을 해줬던 백악관의 어른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매티스가 사임을 하면서 많은 동맹국들마저 앞으로의 좀 위기가 예상된다라는 소식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연준의 금리 인상 이어서는요, 미국 내부의 이런 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연초까지, 왜냐하면 이제 긴 연휴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초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표 발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표 좀 언급을 해드리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1월 내구재 수주가 0.8%로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3분기 GDP 성장률은 3.4%로 발표가 되면서 월가 예상치인 3.5%를 하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원 내구재 수주에 대한 전월 대비 11월에 대한 부분은요, 예상치가 0.3이었는데 지금 실제치가 발표치가 마이너스 0.3%로 상당 부분 좀 격차가 있는 상황으로 지표 발표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두 번째 이슈 5일로 넘어가 보죠.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도 하락 마감한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과잉 우려와 그리고 거래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 속에서 급락한 상황인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입니다. 자, 일단 5일에 대해서는 개수적인 비유가 좀 관망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 매매를 그냥 장난으로 생각 안 해요. 저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저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단가도 굉장히 낮은 위치값에서 지금 현재 여기 값에서 매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제 기준에 불성립돼요. 셰일에 대한 마진 자체가 45, 35, 사기업이 이제 35이고 그리고 이제 공기업이 45인 상태인데 유가의 하락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오펙에 대한 반응 이유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그리고 추세에 대한 기준도 안 잡힙니다. 상황 자체가. 저는 어렵다고 판단해요. 여러분들 전문가라고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매매 안 해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순서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유가는 지금 시황이 없습니다. 시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순 단발적인 시황 자체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향 자체가 크고 오펙 이후 자체 큰 방향세에 대한 조정 구간도 일어나지 않은 국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저도 역시 100팁밖에 못 먹었기 때문에 오펙에서 좀 좋은 단가를 들이대더라도 100팁밖에 못 먹었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저는 유가에 대해서 크게 볼 필요성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차라리 매도를 보는 시점 자체를 CCI 값이 올라올 때는 좀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장세에서는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 CCI 값이 무너지는 구간대에서는 강한 추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매도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단가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전 CCI가 올라왔을 때 이 단가내에서 제가 매도를 지속적으로 고집했는데 이제 포지션에 대한 진입 구간 자체가 잡기 굉장히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 안 세워진다는 근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도 값을 한번 유지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는 단가내를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48단가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이 순서는 있어요. 48단가내는 여기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저는 매매하라고 언급 못 드리겠어요. 왜냐?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장세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빨리 이제 FOMC 결과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점도표에 대한 수정 자체가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 긴급하게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시간 관계상 오일 관련해서는 저는 매매를 당분간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달러 인덱스 연결 차트상 갭발생이 좀 한 부분이 있어요. 언제든지 메울 수 있다는 정황 자체가 펼쳐지면서 FOMC 이후에 덜 비둘기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성명서 내용 자체는. 근데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은 점도표에 대한 수정은 이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자, 일전에 파월 의장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파월 의장 자체가 잠시만요. 잠시만 화면 좀 돌릴게요. 네. 네,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띄우도록 할게요. 자, 점도표에 대한 수정 자체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중립금리는 3% 내외로 거의 측정된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이번 FOMC 회의 결과로. 내년에 한두 차례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자체를 일단 시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 점도표가 수정이 됐다. 근데 파월 의장의 얘기로 나오고 성명서 내용 자체는 예상치만큼 비둘기적이지는 않았다. 파월 의장이 저번에 11월 29일 날 언급했던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는 그 얘기 자체에 대해서 큰 파장력을 일으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점도표 수정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근래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고가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스팬에 대한 위치값이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구간인데 다시 한 번 더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된다면은 그때 재차 유로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미 일단은 FOMC 새벽 그때 5시에 진입을 했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네, 방송을 하면서 밤을 샜어요. 그래서 이 단가 내에서 진입을 해갖고 하루 있다 청산을 했어요. 반청을 했어요. 반청을 하고 나서 하나는 본절 구고 있는데 본절 자리가 청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150틱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인데, 그럼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대기하다가 다시 한번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온다면은 그때 유로 재진입을 하는 거예요. 뭐로? 매수로. 왜냐하면 점도표 수정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점도표 수정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2회 인상 가능성이 제일 열려요. 2회 인상이 아닙니다. 2회로 가능성이 제일 열린다. 왜냐, 투표로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이따가 추후에 더 고집을 할 텐데, 지금 단가내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한번 주고 나서 갭을 메우고 난 뒤에 그때 한 번 더 내려올 때 그때 유로의 매수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고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봐야죠. 이 구간 내에서 상승을 일으키더라도 좀 쉬더라도 그때 보는 게 오히려 더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점도표 수정 이루어졌다. 성명서는 덜 비둘기적이었다. 원래 시장의 예상치보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별말 안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게 FOMC의 끝이에요. 그럼 점도표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근거하로 갭을 메우고 그다음부터 유로에 대한 매수 관점을 다시 재정립하는 게 순서라고 보이는데, 좀만 더 기다려보자. 기회 올 거다. 이것만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오일에 대한 솔직한 견해와 그리고 달러에 대한 부분과 점도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빠르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외신 소식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가격도 역시나 증시처럼 지금 약세장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2017년 3분기 이래로 최저치를 경신을 하면서 이번 주 11% 급락이 있었다라는 나오고 있고요, 분석이요. 또 연휴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네, 과잉 공급에 대한 이슈는 여전하고요. 또 투자 심리 위축이 예상된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년 경제 전망도 늘 좋지 않다라는 부분 언급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세장 전환 이런 부분 때문에 오일 수요가 하락할 것을 또 우려하고 있다라는 지금 소식입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또 당연히 무역량도 좀 감소가 되겠죠. 하락세가 익스텐딩 확대될 것이다라는 우려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PBM 오일협회에서는요, 약세장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50만 배럴 정도 이제 재고가 증가할 것 같다라는 오펙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감산 부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바로 좀 힘들고요. 조금 내년이 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외신 쪽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두 분과 함께 했는데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신세계도 다양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